안철수 혁신위원장 아침 오늘 오전 한 9시 40분쯤에 한 10시쯤이죠. 10시쯤에 갑자기 혁신위원장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지금 뭐 오늘 하루 종일 이 뉴스가 사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는 뉴스거리가 많이 없어서 국민의힘 여당 출입 기자분들 분들이 뭘 취재해야 되나라고 뭐 취재거리가 뭐 얘기 없냐 소식 없냐 막 했는데 오늘 뭐 빠빠빠방 소식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아침 9시에 회의를 했고요. 그 비대위 송원석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비대위를 했고 혁신위원장하고 혁신위원 인선까지 발표가 좀 됐어요. 명단을 발표했죠. 네, 명단 혁신위원들까지 6명. 그동안 안철수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 항상 얘기했던 게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위주로 하겠다. 원내와 원외 인사를 고루고루 썼겠다. 7명에서 9명 사이 하겠다라고 했고 혁신위에 대해서 1차 명단이 발표가 됐는데 그리고 그 명단 보고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그리고 나서 40분 있다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갑자기 혁신위원장 사퇴를 발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제가 아침에 10시쯤에 들어가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을 앞두고 원고가 미리 나오거든요. 네. 작가들이 써주는 원고가 있습니다. 원고 그러니까 나왔겠지. 질문지가 대충 있어요. 근데 네. 안철수 이제 혁신위가 출범한다 그러면서 명단 뭐 최형두, 호준석, 이재성, 송경택, 김효은이 네. 합류한다라는 네. 이제 기사까지 나왔고 이 혁신위가 이제 앞으로 무엇을 혁신 카드로 내세울 것인가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혁신안은 뭘까? 뭐 네. 예를 들면 내년 그렇죠. 지방선거 공정 네. 룰 뭐 이런 거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제가 토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철수 의원이 나 혁신위원장 안 할래 하면서 당 대표에 출마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막 기자들 난리 났습니다. 방송도 난리 났었고 제가 오늘 또 다른 방송 가니까 오늘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방송해야 되나 고민인데 안철수 의원님께서 그런 고민을 싹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오늘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우리 하태성님이 쌍권 때문에 혁신위원장 사퇴였나요?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게 좀 일부 언론 보도도 나오긴 나왔더라고요. 첫 번째가 일단 쌍권 이전에 일단은 안철수 혁신위의 혁신안과 송원석 비대위의 혁신안은 그 안 자체는 크게 충돌이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안을 이제 점차 만들어 갈 건데 안철수 위원장은 뭐 그 말해봤자 안 들어줄 것 같아서 사퇴한다라고 했는데 그 혁신안 자체는 지금 아직 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인선 문제입니다. 지금 보도에 의하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2명에게는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이재영 전 의원이죠. 그 청와대 근무도 했었고 그리고 박은식 전 의원 이 2명한테는 직접 전화를 해서 혁신위에 대해서 함께 가자고 얘기까지 했고 그래서 이 두 분은 혁신위 발표를 한다 그래서 명단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걸로 지금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그 인선 발표를 할 때 비대위에서 인선 발표를 할 때 안철수 혁신위원장하고 얘기가 안 된 거죠. 그래서 뭐 그런 혁신위원들은 한 분 한 분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을 반영하지 않다던가 한 명 한 명이 혁신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내가 혁신위원장인데 나한테 맡겨놨는데 인선 발표를 왜 나랑 협의 안 하냐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우리 하태성님이 말하는 쌍권이라는 문제인 건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2인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2명의 인사 조치가 그 대선 때 있었던 그때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 조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책임 있는 분들이 이제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 2명에 대한 탈당 요구를 했었다라고 지금까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2명에 대한 탈당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혁신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인선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 문제 2개 때문에 40분 만에 혁신위원장 사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저는 첫 번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인선 문제가. 네. 그렇죠. 이제 본인이 혁신위원장, 즉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 조직의 수장이 이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조직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조직에 대한 비전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혁신안에 대해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강도가 높은 혁신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한 10년 넘게 지금 이제 정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인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안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교수진도 있고요, 또 정치인도 있고 선배도 있고 멘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안 자체가 그렇게 뭐 무리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아까 이제 우리 이제 강변 얘기한 것처럼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과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혁신위원장이 됐는데 자, 이 혁신안을 의결하자 했을 때 혁신위원 위원들이 아니요, 난 반대세. 자, 이렇게 해버리면 혁신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혁신위에서 안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도 안건을 부의시켜서 예를 들면 최고위 그러니까 비대위죠. 비대위에 올려서 의결한다든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국위에서 논의해서 의결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당헌 당규도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져야 하는데, 혁신위원들이 만약에 내 편이 아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있어도 이거는 하나만한 거죠. 네. 거기서 본인이 굉장히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최형두 의원하고 이재성 이분은 이제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김효은 이분은 이제 장관의 이제 보좌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하고 말씀하세요. 네네. 이분 이 세 분 정도는 서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의하지 않았는데 명단에 갑자기 등장했다. 그리고 본인이 정작 얘기했던 이재영 전 의원, 박은식 씨, 이 두 분, 이거 호남에 있는 이제 분으로 유명하죠. 네. 호남에 계신 분인데 의사 선생님이죠. 예. 그래서 이 두 분은 명단에 빠지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명단에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혁신이 가더라도 야, 이거 잘못하면은 몇몇 사람에 의해서 혁신이가 좌지우지되면서 내가 이끄는 혁신이가 침몰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예 판을 바꿔버리자라고 하면서 전당대회에 나와서 내가 당의 대표가 돼가지고 혁신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판을 아예 큰 판으로 가버리는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이를 사퇴하면서 날치기 혁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나랑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아침에 왔는데 갑자기 명단 발표하는 게 어딨냐, 그 날치기 아니냐 발표를 했고, 그중에 사실 혁신위원들 명단을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그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보기에 확 뭔가 혁신적인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도 크게 생각은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송경택 그 혁신위원, 현재 서울시의원입니다. 송경택 서울시의원도 혁신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분은 동반 사퇴를 했습니다. 나도 혁신위원 사퇴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했고, 이분은 이제 친안철수계로 불리는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서울시 의원 타이틀 현재 달고 있지만 안철수 의원 관련돼서 아주 밀착해서 주변 일을 상당히 도맡는 그런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송경택 서울시 의원도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사퇴하니까 본인도 동반 사퇴가 됐고, 그러면 나머지 혁신위원들 어떻게 되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 혁신위원들도 전부 다 리셋됩니다. 뭐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죠. 리셋되죠.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혁신위원만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장이 없는 배는 추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혁신위원들도 전부 다 리셋돼가지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혁신위원,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새로운 사람 데리고 올지, 아니면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금 자초를 한 거예요. 송원석 비대위에서 뭔가 큰 결정을 내렸는데 자초를 한 거여서 혁신위원장을 새로 데리고 올지, 아니면 전당대회 준비에 그냥 박차를 가할지라고 어떻게 선택할지는 좀 오늘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철수 그 의원이 그래도 오늘 발표한 것 중에 혁신위원장 사퇴까지만 발표한 거와 혁신위원장 사퇴를 발표하면서 전당대회까지 출마를 발표한 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혁신위원장 사퇴만 발표하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혁신위원장 사퇴만 발표해서 오늘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혁신위원장 사퇴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지금 전당대회 출마를 발표를 해버리니까 사실 다소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아니, 이거 혁신위원장
보다 내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하겠다. 지금 칼을 들겠다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메스 대신 칼 얘기했죠. 네, 메스 대신 칼을 들겠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결국 내가 얼굴 마담이냐 나 그냥 간판으로 내걸고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좀 전략적으로 스탠스를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뭐야 또 왜 저래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당이 지금 최근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당내 뒤통수라고 그러죠. 당내 뒤통수. 당내 의사결정에 대한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너덜너덜해졌는데 또 왜 저래? 라고 분위기가 좀 감지됐고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의 과거 정치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뭐 관련 별명들 철수. 뭐 철수한다. 뭐 혹은 아니면 간을 본다. 혹은 런을 한다. 옛날에 뭐 런을 한다. 뭐 이런 얘기 등에 대해서 그 별명이 좀 따라붙을 거라 생각이 됐는데 지금 오히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좀 생각보다 적습니다. 네. 그 안철수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가 저도 좀 여러 가지 안테나를 세워서 들어봤는데 그렇게 이번에는 좀 안철수 의원 또 시작이다. 뭐 또 철수냐. 뭐 이런 얘기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왜 그러냐. 그 사실은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올 거라고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혁신위원장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더 놀랐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전당대회에 나온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꿈꿨던 당권을 쥐면서 혁신을 직접 하는 거 이거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제 혁신의 위원장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장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온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본인이 지금 다음 행보에서 지방선거 즉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즉 본인은 지금 혁신이 할 때 뭘 얘기했었죠? 중수청을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지금 수도권에 이제 지역구를 두고 있죠. 그리고 청년을 늘 강조하고 있고 청년의 인기가 많습니다. 청년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고 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상당히 중도층에서도 신임을 받고 있는 분, 그러니까 중수층이라는 요소를 다 두루두루 가지고 있는 분이 안철수 의원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기회가 되면은 지방선거에 도전해서 경기도를 찾아오는 거. 이 도전을 아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이번에 혁신의 위원장으로 있다가 도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당 대표로 하다가 도전을 할 것이냐. 자, 뭐가 더 나은 도전 방법이냐라고 가정을 이제 해봤을 때 저는요 혁신이 안에 있을 때 혁신의 위원장으로 있었을 때는 만약에 이 혁신안이 아까 말한 그 인적 구성이 완전히 자기 사랑으로 된다 그러면 혁신이 안을 올려가지고 통과되면서 당의 지지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생기면 혁신위원장으로서 역할도 인정을 받고 그 에너지로 바로 출마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자기 사람들로 지금 인생을 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혁신위원장 해봤자 내가 혁신 성과를 못 내겠다는 판단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당 대표가 돼서 내가 혁신안을 실천하고 당 지지를 끌어올리면 그러면 그 에너지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계산도 개인적인 정치적 계산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라 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혁신위 위원장보다는 당 대표로 해서 혁신을 성공을 좀 더 올리고 그 에너지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만들자, 여건을 만들어보자, 그런 계산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혁신안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3선 초과 출마 제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그 모든 국회의원들은 권력을 내려놓겠다. 당 지도부는 권력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이 혁신안이 당내 혁신을 넘어서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까지 가겠다라고 해서 3선 그 출마를 3선 초과를 내려놓자. 민주당도 받아라라고 하면서 본인도 나도 국회의원 다음 선거 출마 안 하겠다.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로 갈아탄다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겠지만 도전하는 그러한 모양새로 나도 스스로 혁신을 하면서 또 국민의 힘을 위해서 가는 요렇게 가는 게 그런 수순이 본인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인선안에 대해서 뭔가 참
아름답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짝 우리가 더 나가서 또 생각을 네.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당 대표하는 거 정말 그러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것도 다른 문제예요. 본인이 지금 당 대표 출마 선언한 거, 네. 그거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이미 선수가 상당히 돼요. 그리고 대권 주자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언제든지 대선 도전할 수 있는 그룹에 포함되어 있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대권 도전해서 당권 도전해가지고 당 대표가 될 수 있을까? 자,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경쟁 주자가 있죠. 바로 누구죠? 김문수. 김문수 그렇죠. 이제 예. 장관이 지금 사실상 당권 나온다고. 도전 행보를 하고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나요? 네. 이제 강연을 가셔서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적임자다. 선명한 야당의 어떤 그 지도자가 되겠다. 이제 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김문수 장관이 지난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41%의 만만치 않은 득표를 얻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4강까지 갔지만 결국은 마지막 결승에 못 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 충분히 경쟁력 있고 전국적인 지지도 있는 분이지만 또 한 번 리턴 매치를 김문수 후보 했을 경우에 이길 수가 있겠느냐. 더군다나 41%의 지지율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는 지난번에 대선 나왔을 때 몇 퍼센트 얻었죠? 21%를 얻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때보다 2배 정도 많은 그런 득표로 호남 얻었단 말이에요. 호남에서 많이 얻었었고, 자,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 강력한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거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매끄럽지 않은 출마 선언입니다. 자, 이번 그렇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오늘 그거를 그렇죠. 오늘 혁신위원장을 네. 사퇴하면서 사퇴를 하고 텀을 줬어야 돼요. 줬어야죠. 텀을 제가 보기에 일주일 열흘 이상을 텀을 주고 나서 네. 여론을 군부를 떼워야 됩니다. 그렇죠. 군부를 떼고 당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차라리 혁신위원장 사퇴에서 멈추지 말고 네. 당 대표에 도전해서 혁신이 다시 이끄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군부를 원내에서 떼워서 그 여론의 힘을 등에 얻고 당권 도전 출마했다면 좀 더 정무적으로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혁신 비대위원장을 사퇴하자마자 바로 당권 도전을 이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송원섭 비대위원장 관계가 껄끄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송원섭 비대위원장이 지금 지역구 어디죠? TK입니다. TK에서 김천. 그렇죠. 네. TK에서 안철수 후보가 확실한 지지율을 받아야지. 지금 김문수 후보가 TK에서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상당한 TK 지지율표를 얻어와야지 안철수 후보가 비록 수도권에서 우세한다 하더라도 더 당원수가 많은 TK에서 지지율을 확보해야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과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되면 송원석 비대위원장 입장이 어떠느냐? 나는 껄끄러운 나하고 껄끄러운 사람이 만약에 당권 도전해서 당 대표로 내 위에 온다 그러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번 사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딱 보면 결국 송원석 의원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던 게 한 방에 그게 그게 국민의힘의 그 당내 경선이나 당내 선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김문수 후보자인 경우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매주마다 이제 관악산을 가는데 그게 선거 캠프, 대선 캠프 그대로 같이 가더라고요. 그런 양상을 보면 전당대회에 뛰어들 거는 신발끈만 묶으면 바로 달려갈 수 있을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자는 약간 어떠한 일련의 그 계엄 이후의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특검에서 그 영장 청구서를 보니까 김문수 장관을 피해자로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러니까 되게 지금 자유로운 신분에다가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예열 과정이고, 이제 그러면 좀 더 정교하게 어떻게 정책을 짜던가, 혹은 어떠한 시점에 어디에서 내가 기자회견으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냐 그런 거를 고민하거든요. 전당대회 때는. 지금 우리 그 당이 갖고 있는 아젠다가 뭐 이재명 정부와도 싸우겠지만 당원 당규도 좀 개정해야 되고, 또 공천 시스템도 좀 변화를 해야 되고, 또 AI 디지털 정당 가면서 중도 뭐 수도권 청년 확대를 하고, 그리고 또 인적쇄신위원회 인적쇄신도 하면서 소통도 하고 국민들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젠다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낼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좀 안철수 그 의원은 이러한 카드를 하나 버렸죠. 너무 좋은 카드 하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권 이제 도전한다 이런 네. 좋은 이벤트를 이런 큰 임팩트가 있는 이벤트를 이렇게 너무 쉽게 써버려가지고요. 지금 상당히 김이 좀 빠졌습니다. 제가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라 하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진짜로 AI로 하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본인만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이공계 스타일의 뭔가 디지털 혁명적인 걸로 해서 뭐 앱을 뭐 전 당원 앱을 뭐 활성화시키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미 출마 선언에 대한 카드를 버린 것 자체가 좀 안타깝다. 이거는 약간 그 정책적 전략적 미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승리할지는 모르겠으나 옛날 안철수는 아니다. 옛날에 그 왔다 갔다 거렸던 그 안철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철수하는 기분으로 안철수한 건 아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당 내에서 여전히 안철수 이제 의원에 대해서 지지하는 세력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 말고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가졌던 선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그런 스탠스는 어느 지금 원내인 의원보다도 아주 그런 입지는 스탠스는 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혁신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가장 좋은 인물이 아니겠느냐라고 지지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이 되게 낫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원내 인사가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맞붙었을 때 한동훈이 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 둘의 1대1 양강 대결로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상당히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의 대안으로 장동혁 의원도 만약 여기에 참전을 한다. 네. 이 세 명이서 만약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상당한 컨벤션 효과와 기대감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조경태 그러니까 후보자들 좀 얘기해 조경태 볼까요? 최고위원. 네, 조경태 그 의원도 지금 잠깐만 지금 당대표 중요한 것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말씀하고 싶은 꼭 계신데 피트라는 분이 너무 강대규 변호사 좋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은이라는 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변 국회에 꼭 입성하라고 응원하는 글이 착착 올라오고 있습니다. 페렌마이크에서 소식을 전해드려야죠. 어쨌든 그 후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후보자들 보면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한동훈계에서 그러면 단일해가지고 조경태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저 들었는데 그런 게 좀 아닌 것 같아요. 대리전으로 좀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동훈 대표 대신에 나오지 않고 그 대리로 조경태 내세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조경태 의원도 육선 의원에 또 다양한 경험이 있는 분이니까 그냥 본인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라 출마 선언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조경태 의원 제가 이제 부산 지역 의원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고향이 부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대단한 분이시긴 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이제 국회 여러 번 도전했었고요. 이제 아주 부산에서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서 민주당으로 해서 처음으로 배지를 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운도 좀 많이 따랐긴 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따랐었는데 당을 나중에 옮깁니다. 옮겨도 또 이제 그 조경태 의원이 또 당선됩니다. 이게 그 지역구 내에서는 당이 중요하지 않다. 조경태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역구 관리를 잘하신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지역에 큰 공을 세운 게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지하철역을 세우는데 지하철역이 그 동네가 지반이 약해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못 한다고 해서 지하철역이 안 생길 뻔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침 부산대학교 토목과학과 박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부산에 토목과가 맞아요. 나왔습니다.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최신 공법을 본인이 직접 연구를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 공법을 도입하면 이 지반 약해도 지하철 통과할 수 있다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정말로 그 지하철역이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 입장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역이 들어선다, 도로가 생긴다, 다리가 생긴다 그러면 그 동네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이 그 보수 정당 스타일이네요. SOC의 이제 건설 산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민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경태 의원이 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지금 넘어와도 이제 당원들보다 그 지역 주민들이 압도적으로 조경태 의원을 응원해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조경태 의원이 지금 6선이 됩니다. 자, 그다음 어디를 도전할 수 있을까요? 부산. 시장?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조경태 의원이 지난번에 도전을 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총선에서 우리 1당되는 거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의장밖에 도전할 수 없는데 부의장에서 이번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차기 부의장이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네. 자 지금 부산의 시장 강력한 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됐던 장재우 의원님이 네. 지금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박형주 의원이 지금 다시 부산시장에 도전하느냐 네. 아니면 새로운 도전자와 함께 경선을 펼치느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지역구에서 보면 전국의 이름 알려지지 않고 네. 4선, 5선, 6선 하신 분이 생각으로 많습니다. 그건 아시죠? 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당 대표 도전 또는 최고위 도전 네. 해서 전국도 지지를 올리며 중량감 있는 사람들도 부산 시민을 부산 시민들을 시장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중량감을 만들어서 부산 시장에 도전하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런 해석도 가능한 후보가 바로 조경태 의원. 그러니까 한동훈 이제 전 대표의 대리자 겸 그다음에 차기의 부산시장 도전자 겸 이런 여러 가지 포석에 깔려 있는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전당대회에 나올 사람들이 당대표를 어떠한 디딤돌로 삼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로 2년의 당대표의 임기를 채워서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할 일을 하려고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아까랑 그럼 안철수, 조경태 이렇게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되는 분들은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8월 달에 해가지고 당대표 한 4, 5개월 한 다음에 갑자기 또 나 사퇴할게. 나는 지방선거 나가야 돼. 요렇게 되면 이게 당이 또 어떻게 돌아갑니까? 당대표 임기 2년인데요. 당선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뭐 하냐면 본인들도 국회의원하고 당을 왔다 갔다 거렸지만 당의 사무처의 속속들이는 몰라요. 그런 사무처를 속속들이 알기 위해서는 또 전국을 돌아다니고 또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거 하다 보면 시간 다 가요. 그래서 일을 딱 하려고 했는데 지방선거를 출마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당대표 전당대회도 혁신에 관련된 얘기가 주로 이룰 겁니다. 그런데 제 의견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네네. 그 혁신이 뭐 계엄하고 선을 긋자,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긋자, 뭐 누구누구 나가라 이런 게 혁신으로 가면 안 됩니다. 혁신은 만약에 그러한 계엄 사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대선을 안 하고 아직도 여당이라 하더라도 당내 혁신에 대해서는 항상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혁신이 어떠한 정무적으로 편가르기를 하고 너 나가라 너 이건 잘못됐다 너는 그때 그렇게 말했지 이렇게 싸우는 거는 절대 혁신이 아니고요. 당에 대해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은 삼성국회의원 했으면 10년 정도 계셨는데 사실 본인들은 잘 모를 겁니다. 맨날 대접만 받아가지고 당을 혁신하고 싶으면 그 국보협 보좌진 협의회들 만나서 얘기 좀 나눠보고 보좌진 협의회도 있고 또 말단 그 구급 비서들 인턴 비서들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또 당원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일반 당원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서 혁신을 해야지 중앙 정치권 싸움만 가지고 혁신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기대하고 들을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들은 소문 중에는 김재섭 의원도 준비 중이라고 한 2주 전쯤엔 들었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네. 김재섭 의원도 있고 김용태 의원도 얘기가 나왔는데 김용태 의원은 진짜 얘기했었는데 김용태 의원이 당대표로?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했었는데 자기가 못다 이런 혁신 안을 당대표가 돼서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선언을 했죠. 그리고 장동혁 의원도 지금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의원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천막시 했던 그것도 철야 농성 했었죠. 철야 농성 했을 때 포지션이 전당대 포지션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출마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이제 정해지게 되면 제가 말한 이 이제 후보군 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게 일단 보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 전당대회 날짜는 대충 정해졌죠? 네. 8월 19일인가요? 19일이고 청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충북 청주에서. 뭐 이분 무슨 오스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청주 오스코에서. 근데 거기가 정식 개장한 곳이 아니랍니다. 오스코가 지금 원래 9월에 정식 개장하게 할 예정이고 그 시설 점검을 다 마친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식 개장하기 전에 처음으로 전당대회를 먼저 하게 되는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이 됩니다. 자, 무슨 코 하면 부산에 백스코가 있죠. 무슨 코 하면은 컨벤션 할 수 있는 큰 공간입니다. 자, 원래는 서울에 사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면 서울에 사면 당원들도 모집이 쉽고 교통도 다 편리한데 왜 못 하느냐? 이게
이제 서울에 지금 장소가 다 예약이 다 찼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 그렇다면 우리 뭐 분위기 바꿔보자. 서울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원에 가서 중원 어딥니까? 중원하면 충북 충남 되겠죠. 충북, 그래서 충청도, 충북의 충청도에 가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라는 아주 전향적인 그런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도 그 홍천, 원주, 춘천은 약간 중원으로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전당대 정말 돌아가면서 골골했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예. 제 기억에는 일산 킨텍스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각 지역에서 했잖아요. 지역에서 하고 마지막에 중앙에서 했잖아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 온라인 투표로 바뀌면서 하루 정도를 하는데 그럴 바에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당에 대해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간 내서 와가지고 축제처럼 재밌게 즐기는 그러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후보가 나오면 나올수록 펜앤마이크에서 계속 내부 소식에 대해서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